1502년 12월 이탈리아 세니갈리아. 촛불이 흔들립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용병대장 비텔로초가 와인잔을 듭니다. 공장님, 오늘의 화해의 건배를. 채살의 보르지아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비텔로초는 밧줄에 묶입니다. 그의 목이 조여집니다. 단말마의 비명이 광장에 울립니다. 어젯밤 그와 함께 웃던 채사레가 처형 장면을 지켜봅니다. 표정은 차갑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교황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 피는 정치가 되었고 연애는 사형장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살인을 예술로 만드는가.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른 남자 채살의 보르지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를 구독하시면 역사 속 가장 위험했던 인물들의 진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475년 로마.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탄생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교황의 정부, 아버지는 추기경 로드리고 보르지아. 사생아. 당시 교회법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채사레는 아버지의 권력 아래 숨을 쉽니다. 7살. 그는 이미 교회 성직록을 받습니다. 18살. 추기경이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젊은 추기경. 그러나 채사레의 눈은 성당이 아니라 전장을 향합니다. 붉은 사제복 안에 검은 갑옷을 입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1492년 아버지 로드리고가 교황이 됩니다. 알렉산데르 6세 신의 대리인이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채사레는 대답합니다. 검을 원합니다. 교황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1498년 채사레는 추기경직을 포기합니다. 교회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추기경에서 군인으로, 성수에서 피로. 그는 프랑스 왕의 지원을 받아 발렌티노 공작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로 향합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영토, 권력,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 채사레는 24살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이 무너지고 귀족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 이몰라 성. 성주가 항복을 거부합니다. 채사레는 포위합니다. 보름이 지나자 성문이 열립니다. 성주는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채사레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일까요? 죽은 적은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포로는 다른 영주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포를리, 체세나 리미니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대포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1502년 가을 채사레의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섬기던 용병대장들이 배신을 모의합니다. 비텔로초 비텔리, 올리베르토 다 페르모, 파올로 오르시니 모두 채사레의 명령으로 싸웠던 장수들입니다. 10월 어느 밤 우르비노의 한 성에서 비밀 회합이 열립니다. 촛불이 켜진 방, 지도가 펼쳐집니다. 비텔로초가 말합니다. 보르지아는 너무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그를 막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희생자요. 올리베르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자는 우리를 도구로만 여기요.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것이요. 파올로 오르시니가 와인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쳐야 하오. 그들은 동맹을 맺습니다. 채사레의 영토 중 일부를 탈환하고 그를 고립시키기로 합니다. 소식은 채사레에게 전해집니다. 밤, 채사레의 집무실,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지도를 펼칩니다.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배신자들을 모아라. 한 곳에 측근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사레가 대답합니다.
화해를 제안하라. 그들이 믿겠습니까? 교황의 이름을 걸어라. 사신이 파견됩니다. 체사레가 화해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과거는 잊자. 우리는 다시 함께 싸워야 한다. 교황께서도 이를 원하신다. 용병대장들은 의심합니다. 올리베로토가 말합니다. 함정일 수도 있소. 그러나 비텔로초가 대답합니다. 교황의 이름을 걸었소. 그가 감히 거짓말할 수 있겠소? 그건 신을 모독하는 일이요. 파울로가 덧붙입니다. 체사레는 교활하지만 신앙심만은 진짜요. 교황의 아들이니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체사레에게 신앙은 권력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12월 31일 세니갈리아 작은 항구 도시. 겨울바람이 차갑습니다. 성문이 열립니다. 체사레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합니다. 검은 벨벳 망토를 걸쳤습니다. 미소가 온화합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악수가 이루어집니다. 비텔로초의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체사레의 손은 따뜻합니다. 자, 들어오시오. 오늘 밤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연회장, 긴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양초가 밝게 타오릅니다. 음식이 차려집니다. 로스트 돼지고기, 포도주, 치즈, 빵, 와인이 따라집니다. 체사레가 잔을 듭니다. 화해의 건배. 용병대장들도 잔을 듭니다. 건배. 그들은 마십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비텔로초가 농담을 던집니다. 공장님, 다음 전투는 어디로 가시오? 체사레가 웃습니다. 토스카나를 노리고 있소. 피렌체까지 가시겠소? 왜 안 되겠소? 웃음이 퍼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 순간 문이 닫힙니다. 쾅! 무거운 소리. 용병대장들이 돌아봅니다.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갑옷 소리가 울립니다. 칼이 뽑힙니다. 샤르륵. 비텔로초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무슨 짓이오? 올리베로토가 칼을 뽑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팔은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나라, 이게 무슨 짓이냐? 체사레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배신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소? 파울로가 소리칩니다. 우린 교황의 보증을 받았소. 신성한 약속이었소. 체사레가 그를 바라봅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소. 당신들을 안전하게 이곳까지 모셨소. 그러나 약속의 기한이 언제까지라고는 말하지 않았소. 냉소가 입가에 떠오릅니다. 연애는 끝났소. 그들은 끌려갑니다. 비명이 울립니다. 저항이 있었지만 짧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하 감옥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새벽, 광장,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교수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텔로초와 올리베로토가 끌려 나옵니다. 밧줄이 목에 걸립니다. 비텔로초가 소리칩니다. 체사레, 너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다. 체사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신호를 기다립니다. 체사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밧줄이 당겨집니다. 목이 조여집니다. 발버둥이 쳐집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파올로 오르시니는 감옥에서 와인을 받습니다. 마지막 잡이다. 그는 마십니다. 1시간 후 죽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세니갈리아의 광장에는 시신이 전시됩니다.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인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공포가 퍼집니다. 체사레는 말합니다. 나를 배신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보았소. 그러나 그는 덧붙입니다. 나에게 충성한 자는 보호받을 것이요. 영토를 받을 것이요. 명예를 얻을 것이요. 공포와 보상. 체사레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베네치아의 귀족이 말합니다. 보르지아의 연회에 초대받으면 그것은 사형 선고다. 파리의 궁정에서 속삭입니다. 그는 악마의 아들이다. 그 후로 아무도 체사레의 초대를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니아 지역.
채사레가 점령했을 때 이곳은 무법지대였습니다. 도적이 활개치고 영주들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채사레는 알았습니다. 전쟁으로 땅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한 남자를 부릅니다. 레미로 데 오르코. 키가 크고 눈빛이 차가운 군인이었습니다. 잔혹하고 냉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채사레가 명령합니다. 질서를 세워라.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 레미로가 묻습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없다. 백성이 불평하면? 상관없다. 질서만 세워라. 레미로는 로마냐로 갑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치, 도적 소탕. 병사들이 숲을 뒤집니다. 도적들이 잡혀 나옵니다. 재판은 없습니다. 즉시 교수형. 광장에 교수대가 세워집니다. 하루에 10명씩 목이 매달립니다. 시신은 사흘간 전시됩니다. 까마귀가 모여듭니다. 백성들은 눈을 돌립니다. 두 번째 조치, 반항하는 영주 제거. 한 귀족이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보르지아는 침략자일 뿐이다. 레미로가 병사를 보냅니다. 그날 밤 귀족의 저택이 포위됩니다. 문이 부서집니다. 귀족은 체포됩니다. 다음 날 그는 참수됩니다. 가족도 추방됩니다. 재산은 몰수됩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항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세 번째 조치, 부패 척결. 관리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판관들이 돈으로 판결을 바꿨습니다. 레미로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증거가 나온 자는 즉시 해임됩니다. 심한 경우 처형됩니다. 한 재판관이 발각됩니다. 그는 광장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피가 튑니다. 비명이 울립니다.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어떤 이는 안도합니다. 이제 공정한 세상이 오는구나. 어떤 이는 떨었습니다. 저자는 악마다. 거리에 시신이 걸립니다. 도적의 시신, 반란자의 시신, 부패한 관리의 시신. 공포가 로마냐를 덮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도 일어납니다. 도적은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들의 횡포가 줄었습니다. 세금이 공정해졌습니다.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질서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사람들은 레미로를 증오했습니다. 채살의 공작에게 저자는 악마다. 한 노파가 침을 뱉습니다. 우리 아들이 레미로에게 죽었소. 도적으로 몰려서. 증거가 있었소? 없었소? 하지만 죽었소. 소문이 퍼집니다. 레미로는 무고한 사람도 죽인다고. 레미로는 즐겨서 고문한다고. 소문은 과장되었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레미로는 확실히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사레의 의도였습니다. 1502년 겨울, 레미로는 체세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택에서 보고서를 읽습니다. 로마냐 질서 회복 완료. 도적 소탕 완료. 반란 가능성 없음. 그는 만족스러워합니다. 공장님께서 기뻐하시겠군. 그날 밤 사신이 도착합니다. 채사레의 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미로가 펼쳐봅니다. 체세나로 오라. 레미로는 준비합니다. 공장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포상이 있겠지. 다음 날 새벽 레미로는 체세나 광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환영은 없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무슨 일이요? 대답은 없습니다. 칼이 뽑힙니다. 레미로는 체포됩니다. 나는 공장님의 명을 받들었소. 나는 충성했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150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로마냐의 중심 광장 체세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광장 한가운데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병사가 천을 걷어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시신이었습니다. 레미로 데 오르코.
목이 잘린 채로 광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공지가 낭독됩니다. 레미로 데 오르코는 백성을 괴롭힌 죄로 체살의 공작의 명에 따라 처형되었다. 사람들은 얼어붙습니다. 어제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시신이 되었습니다. 노파가 다가옵니다. 레미로에게 아들을 잃었던 그 노파입니다. 시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섰구나. 젊은이가 속삭입니다. 공장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 백성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공포는 남았지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채사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레미로는 도구였습니다. 잔혹함을 대신 실행하고 증오를 대신 받는 도구. 그리고 그 도구가 목적을 다하자 채사례는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이 장면을 한 사람이 지켜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 그는 수첩을 꺼냅니다. 적습니다. 군주는 잔혹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잔혹함의 책임은 타인에게 떠넘겨야 한다. 백성은 질서를 원하지만 공포도 싫어한다. 채사례는 둘 다 주었다. 질서는 자신의 공으로, 공포는 부하의 죄로. 보르지아. 그 이름만으로 유럽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보르지아는 독을 쓴다. 이 소문은 로마에서 시작되어 파리, 베네치아, 런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칸타렐라. 보르지아 가문의 전매 특허라 불리는 독약. 비소를 섞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색, 무취. 와인에 타도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열병처럼 죽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역사가들은 논쟁합니다. 실제 독살 사례는 확인된 것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채사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500년 봄, 베네치아의 귀족 안토니오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교황청의 만찬에 초대받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연회장,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습니다. 촛대가 밝게 빛납니다. 채사레 보르지아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 벨벳 옷을 입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인사합니다. 공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채사레가 미소 짓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자리에 앉습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와인이 따라집니다. 시종이 안토니오의 잔에 와인을 채웁니다. 붉은 액체가 찰랑입니다. 안토니오는 잔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릿속에 소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보르지아는 독을 쓴다. 그들의 와인은 죽음이다. 옆 사람이 묻습니다. 왜 마시지 않으시오? 안토니오가 대답합니다. 아, 저는 위가 좀. 핑계를 댑니다. 채사레가 그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베네치아 포도주가 더 맛있소? 안토니오가 당황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마시시오. 명령입니다. 안토니오는 잔을 듭니다. 입술에 댑니다. 조금 마십니다. 목으로 넘어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회가 끝납니다. 안토니오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안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닫습니다. 독이 없었어도 공포는 있었다는 것을. 베네치아로 돌아온 안토니오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보르지아의 연회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더니 다행히 나는 무사했네. 친구가 묻습니다. 와인을 마셨나? 마셨지. 그런데 살아왔다고? 자네 운이 좋았네.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평생 그날을 기억합니다. 독이 없었어도 소문은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을 쓸 필요도 없이
소문만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체사레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키웠습니다. 1501년 교황청의 한 추기경이 갑자기 죽습니다. 공식 사인 열병. 그러나 로마는 속삭입니다. 보르지아가 독을 썼다. 왜? 그 추기경이 체사레를 비판했거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습니다. 체사레는 이 소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더 큰 공포를 만듭니다. 보르지아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1502년 한 귀족이 연회에 초대받습니다. 그는 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몸이 아파서요. 실제로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체사레는 알았습니다. 이 귀족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그러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보냅니다. 포도주 한 병, 쾌유를 빕니다. 귀족은 선물을 받습니다. 병을 봅니다. 뚜껑을 엽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나 마시지 못합니다. 독이 들었을까? 아니면 순수한 선물일까? 고민합니다. 결국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지하실에 그대로 둡니다. 1년 후에도 그 병은 그대로입니다. 귀족은 죽을 때까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독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의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체사레는 한 방울의 독도 쓰지 않고 그 귀족을 지배했습니다. 1503년 여름, 체사레와 그의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 둘 다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열병, 몸이 불타오릅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는 속삭입니다. 독이 잘못 들어갔다. 보르지아가 자기 독에 당했다. 신의 심판이다. 궁정의사가 진찰합니다. 말라리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보르지아가 시킨 거지. 진실은 정말 말라리아였습니다. 여름 로마에는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르지아 가문이 만든 소문이 이제 그들 자신을 덮쳤습니다. 교황은 죽습니다. 체사레는 살아남지만 몸은 크게 약해집니다. 독의 소문은 칼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적을 죽이고 동맹을 의심하게 하고 백성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체사레는 전쟁을 줄이고도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가 온다는 소문만으로 성문이 열렸습니다. 싸우다 죽느니 항복하는 게 낫다. 이것이 보르지아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칼은 한 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100명을 무릎 꿇게 합니다. 체사레는 그것을 이해한 최초의 군주였습니다. 1503년 8월 18일 로마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숨을 거둡니다. 향년 72살 공식 사인 말라리아. 그러나 로마 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신의 심판이다. 독을 쓴 자가 독으로 죽었다. 교황청에 혼란이 옵니다. 체사레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열병에 시달립니다. 몸은 약하지만 머리는 돌아갑니다. 다음 교황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추기경들에게 금을 뿌립니다. 약속을 남발합니다. 나를 도우면 영토를 주겠다. 처음에는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사레는 실수를 합니다. 그는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을 믿습니다. 델라 로벨에는 약속합니다. 당신을 지지하겠소. 체사레는 그의 당선을 돕습니다. 1503년 11월 델라 로베레가 교황이 됩니다. 율리우스 2세. 그러나 즉위 직후 그는 체사레를 배신합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영토를 반환하라. 체사레는 항의합니다. 우리는 약속했소. 율리우스 2세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오. 체사레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영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1504년 체사레는 체포됩니다. 그가 수없이 적을 가뒀던 바로 그 감옥에 1507년 3월 12일 스페인 북부 비아나 성 근처 체사레는 매복을 당합니다.
끝까지 싸우지만 칼이 그의 몸을 관통합니다. 31살. 그가 그렸던 지도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살아남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그를 분석합니다. 체사레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 단 하나 아버지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 것 빼고 체사레의 실수는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운이었습니다. 그는 잔혹했지만 일관되었습니다. 냉혹했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근대 정치학은 체사레 보르지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도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력은 효율을 필요로 한다. 교황의 아들은 살인을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연애를 처형장으로, 신뢰를 무기로, 소문을 칼로 바꿨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의 가장 솔직한 얼굴이었을까요? 체사레 보르지아.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방식은 오늘날까지 반복됩니다. 권력은 왜 잔혹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잔혹한 인물에게 끌리는가? AM153 고전 이야기는 역사 속 가장 위험했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